네, 세계 금융 권력 지각 변동. 우리 정부가 중국이 주도하는 국제금융기구인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즉 AIIB 참여를 확정했습니다. 이름 자체가 낯설고 어렵지만 오늘 인터넷 봤더니 예. 실시간 검색도 좀 상위에 올라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낯설지만 이 시청자들도 이게 도대체 뭔가 이제 굉장히 궁금해하는데. 예. 쉽게 생각하면 세계은행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름이 이제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아닙니까? AIIB. 네. 각국에서 이제 다자개발 형식으로 자본금을 투자를 해서 은행을 만들게 되고요. 그 은행을 가지고 아시아의 인프라 개발을 위해서 대출을 해주겠다. 아주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안을 낸 곳, 그 다음에 가장 많은 자본금을 내겠다고 한 곳이 실은 중국이기 때문에 이제 중국 주도의 AIIB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나라들끼리 모여가지고 돈 모아놓고 그 돈 가지고 뭐 힘든 아시아 개발도상국들 도로 건설하고 공장 짓는데 대출해주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쉽게 이해되실까요? 이걸 정치적으로 좀 해석을 하면 네. 결국 이제 중국이란 존재의 문제인데 ADB가 있었죠. 아시아 개발은행이 네. 있었는데 이거는 그야말로 명백하게 일본, 미국 주도의 은행 그렇죠. 아닙니까? 네. 근데 사실상 이제 G2로 중국이 급부상을 하면서 네. 소위 중국 중심의 이제 세계 금융기구가 필요하다는 어찌 보면 올 것이 온 것이죠. 사실은 올 것이 온 것이고 우리는 뭐 그동안 이제 일종의 간보기를 하다가 이제 늦게 들어갔는데 어쨌든 뭐 이렇게 참여는 좀 불가피하지 않았냐 이렇게 봐지는데 다만 이제 이게 비즈니스니까 좀 더 좋은 선제적이면서도 좀 더 좋은 조건에서 우리가 좀 할 수 있으면 좋았을 텐데 네. 하지만 어쨌든 뭐 가입하는 것 자체는 좀 불가피하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네. 조금 아쉬운 게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나. 그래서 오늘 벌써 일면 뭐 동아일보 일면 보도 보면 우리가 이제 2대 주주가 될 수 없다. 네. 그런 이제 예측께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이 아마 뭐 인도라든지 호주 아니면 영국 쪽으로 기울 수도 있다라는 건데 물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영내 국가라는 점을 좀 내세워가지고 우리나라가 2대 주주가 돼야 그 중국 주도의 어떤 그런 그 독주를 좀 막을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하나 아쉬운 거는 사실 이 AIIB 본부를 아마 북경이나 어떤 상하이에 둘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애초부터 좀 협상을 잘했으면 예. 서울로 가져올 수도 있었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네. 과연 뭐 그렇게 됐을까는 그런 의문이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좀 너무 끌려다니다가 그러면 우리나라의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게 그게 있는 전략 상태에서 얘기 안 하는 모호성에다 정말 전략이 없어서 그랬던 것이 아닌가. 이제 와서 거의 데드라인 다 돼가지고 이제 마지막 가입하게 되니 조금 우리가 똑같은 가입하고 똑같은 돈을 내더라도 거기서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없게 된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네. 뭐 뒤늦게나마 결정을 했으니까 다행이죠. 네. 굉장히 재미난 표현이네요. 전략적 모호성이 의도한 거였나? 어쩔 수 없던 것이었냐? 근데 그 문제는 재미난 표현인데요. 국제정치학에서 이제 이른바 게임이로 전략적 모호성은 힘이 강한 사람들이 취하는 전략적 옵션입니다. 네. 그러니까 힘이 약한 사람이 모호하면 양쪽에서 맞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대한민국이 지금 국제 열강들 구조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선택할 수 있을 만큼 네. 힘이 있느냐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입장이 없었다라고 보는 게 정확하다. 네네. 예, 외교는 정말 밀당입니다. 밀고 당기기 잘해야 되는데 이번 AIIB 가입은 안보는 안보, 경제는 경제. 이거 보여줬다고 생각하고요. 이때까지는 미국 주도였죠. IMF나 세계은행 다 미국 주도였고 ADB도 일본을 내세워서 사실 미국이 주도한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AIIB를 가입하면서 아시아권의 그런 경제가 다시 좀 더 형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데 뭐 AIIB를 미국이 가입을 반대할 수도 없어요. 이제는 미국의 베스트 프렌드인 영국도 이미 가입을 했고, 영국, 독일, 네, 프랑스. 다 가입을 했죠. 그래서 그 어떻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외교가에서 더 밀당을 할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외교가에서 이런 말 합니다. 외교관의 yes는 maybe다, maybe라는 뜻이고 외교관이 maybe라고 하면 그건 no다라고 네. 합니다. 외교관이 no라고 하면 그건 더 이상 외교관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만큼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어떤 밀당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앞으로 부국 강병이 더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 이제 사태를 보면서 이게 고단수 미국 외교가의 정책에 우리가 휘말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이번에 해보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실은 이 AIIB에 가입하는 거 괜찮은 겁니다. 미국이 괜히 굳이 상관할 필요도 없는 건데 그 이제 시진핑이 작년에 왔을 때 이제 꼭 한국이 참여해 달라고 했을 때 그로부터 일주일부터 미국에서 왜 거기 참여하냐고 이제 압박을 가하게 됐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 AIIB가 교묘하게 이제 요격미사일 사드 체제하고 맞물려 가지고 네. 뭐 둘 중에 하나를 택하거나 하나를 받아주면 하나를 줘야 된다. 이렇게 같이 엮이게 돼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종의 바터가 돼 버렸어요. 근데 의물교환식으로. AIIB하고 사드하고 이게 엮일 게 아닌데,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AIIB에서 우리가 덜컥 중국 쪽으로 가입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사드는 중국 쪽에 한번 들어줬으니까 어쩔 수 없이 미국을 또 들어줘야 되니까 아 이걸 노리고선 미국이 애당초 AIB 나올 때부터 네. 이걸 이렇게 압박을 가지 않았나. 이게 네. 정말 우리가 이게 미국 외교가 이런 대단한 전략에 이게 말려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미국이 사실 얻고 싶었던 건 사드다라는 예, 그렇죠. 생각이 AIIB 드는 거죠. 우리가 우리 돈 내고 자본금 네. 들어가는 거고요. 아시아에 개발하는 건데 미국도 가입할지 모릅니다. 지금 AIIB에.